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켰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 자꾸 운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베네수엘라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베네수엘라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좌파 정부죠. 우고 차베스가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어요. 가까스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석유가 나는 나라인데 석유를 무기로 삼다가 나라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석유가 나는 나라에서 석유를 무기로 삼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 전체를 석유를 깔고 앉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서, 땅덩이가 넓어서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우리가 우회를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매장량은 많습니다. 매장량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 이 석유가 어떤 석유냐 하면은, 이제 석유를 캐냈을 때 정제를 하기 전에 이제 성분을 봅니다. 유황 성분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핵 개발 문제로 미국과 다툼을 벌이고 있고, 조만간 이스라엘과도 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이란이 군사정부 아닙니까? 호메이니 시민혁명 이후에 군사정부가 들어섰는데, 물론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습니다만은, 군대가 다 장악하고 있고, 혁명수비대인가요? 이렇게 10만 명이 버티고 있다 그러는데, 이 이란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유황 성분이 포함된 석유의 그런 품질을 따졌을 때, 세계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매장량은 세계 3위지만 품질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나오면 서로 사가려고 난리인데, 지금은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란의 석유 사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이란산 석유를 많이 우리가 사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란산 석유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도 매장량은 충분하지만 품질이 좀 이제 한 2등급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구정물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틀려가지고 5,000원이면은 기름 만 탱크를 넣어요. 웬만한 중형 고급 세단 5,000원 꿈이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대신에 차를 한 대 사기 어려워요. 차 한 대 값이 몇 천만원에서 1억까지 갈 수도 있고, 몇 천만원 자체도 국민소득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하고 뒤바뀐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석유에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평가해 봤을 때 품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시장에 나와도 서로 잘 살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팔기는 팔아야 되니까 정제를 해가지고 소위 돈이 되게끔 하는, 전문 용어로 채산성을 맞추는 일을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고 차베스가 등장하면서 석유 산업을 국유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다 돌아가시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칠레의 아엔데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미국이 호들갑을 떨었던 것처럼 베네수엘라를 혼낼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거고, 그건 너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그랬는데 베네수엘라 자국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석유를 캐내서 정제를 하니까 다시금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유를 무기로 해서 우고 차베스라든지 지금의 마두로 대통령이 계속 해가지고 집권을 하면서
돈을 남발하는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일부 국민들은 거기에 환상에 젖어 있으니까 나라가 발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돈을 억만금을 줘도 담배 한 갑을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국민 일부가 콜롬비아로 넘어가서 도망가기도 하고 전 국민이 하루아침에 1년 동안 12kg가 다이어트 되는 차상 초유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좌파 정권이 물러나고 우파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이건 꼭 그렇진 않아요. 좌파든 우파든 간에 미국한테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서 다시금 미국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들어와서 채산성을 맞춰주고 수출이 돼서 담은 얼마나도 꾸준히 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가 채산성이 보장이 되는 가운데 그런 그 팔려 나가야 돈이 되고 국가적으로 돈이 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석유가 무조건 캐낸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하자원은 캐냈을 때 돈이 되느냐에 따른 채산성 문제가 있습니다. 채산성이 아무리 나쁘면 지하자원이 북한처럼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 해도 채산성이 담보가 안 되면요 있으란 말합니다. 지금 북한이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 하지만 채산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지하자원 가지고 뭐 이렇게 그 통일 비용으로 쓰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채산성이 검증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 같은 경우처럼 채산성이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꽝이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무조건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다고 망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얘기고 석유의 채산성이 안 나오는 것을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채산성을 맞춰주다가 다 쫓겨나고 자국 기술로 하려고 하다 보니 채산성은 안 맞고 그런 문제에서 그 베네수엘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몰락해 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